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4월 10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정말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시장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뒤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로 오랜만에 반가운 큰 상승이었었고 코스피가 무려 6.6%의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6% 가까운 급등이 나왔었죠. 아울러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전 종목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고 그 상승폭도 굉장히 컸습니다. 대부분이 5% 이상의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과 같은 시장 흐름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유일하게 HLB하고 SM, 약간은 관세 이슈에서 벗어난 종목이었고 그런 종목을 제외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7천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동안 순매도 규모에 비해서 오늘의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적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와 원인은 제가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그래도 오랜만에 반가운 양매수가 들어왔었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 종목도 모처럼 6%의 급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는 찍혀 있고요. 오늘은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수급이었었고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비록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상승폭 대비 굉장히 미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조금 더 수급 변화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자동차 관련주인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연속 순매도 행진을 깨긴 했어도 여전히 많은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 2차원지 관련주 LG엔솔도 마찬가지예요. 기관만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 SK하이닉스, 현대일렉트릭, LG화학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이어서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프체엠 기관은 반도체와 2차원지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모처럼 기록적인 상승이 나왔었고 나스닥은 무려 12%의 폭등이 나왔습니다. 또 S&P 500도 9.5%의 상승이 나왔고 찾아보니까 100년 내에 세 번째로 높은 수치더라고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7.8%의 상승이 있었죠. 또 반도체 지수는 무려 18%의 폭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지수 자체가 올랐던 적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기록적인 상승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주변 아시아 증시 일본도 8.2%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9.2% 그리고 중국 증시는 조금 미약하죠. 일단 내용들을 몇 가지 설명드리기 전에 기술적인 부분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12%의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차트를 조금 길게 본다면 물론 어제 트럼프의 관세 유예 이슈가 있었다고 해도 그게 완전히 지금의 시장에 돌아섰다. 그렇게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재료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지난번에 시장에 한 차례 급락이 나왔던 것이 4월 초부터였죠. 그리고 어제 큰 반등이 있었다고 해도 3일간의 급락장의 시초가를 회복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제 트럼프 이슈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하고 올라왔던 분들이 계셨겠죠. 그 물량들에 의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또 지난 변곡점 구간까지 지수가 올라왔다는 것은 V자 반등이 나오면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한 차례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조금 길게 보면 지금 이 구간에 박스권 매물대가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가상의 위치를 보면 그 박스권 바로 밑에까지 물론 어제 18%의 폭등이 나왔다고 해도 그 박스권 매물대 하단까지는 약간의 갭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또 한 차례 반등이 나온다면 저점 매수에 의한 수익 실현 물량들 그리고 물렸던 물량들이 있겠죠? 그 물량들이 나오면서 박스권 매물대를 맞고 내려오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때문에 어제 트럼프가 관세 유예를 90일 동안 했다고 해도 저는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는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결정적인 배경 중에 하나는 어제 미국 증시가 너무나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이유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5% 또는 6% 이 정도 상승이 나왔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은 지수 자체가 15% 또 18% 개별 종목은 20% 이상도 있었겠죠. 너무나 큰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악재로 통했었던 관세 이슈가 조금은 해결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너무나 많은 상승이 나왔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미국 시장은 한 차례 조정이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또 재료적인 부분을 본다면 어제 90일간의 관세 유예를 했다는 것은 결국 트럼프는 중국을 노렸다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다른 국가들과는 협상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풀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때문에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도 굉장히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세 유예가 나왔던 만큼 주가가 한 차례 떨어진다고 해도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2350포인트 정도? 그 정도까지는 한 번은 눌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도 기술적인 반등이 크게 나왔었고 또 국내 시장은 반도체 관련주가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반도체라든지 또는 의약품 쪽에서 이쪽은 아직 품목별 관세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다른 일본 증시라든지 또 대만 증시에 비해서 상승폭이 생각보다는 낮잖아요. 그것도 어찌 본다면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만큼 약간은 외국인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물론 5.8%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오전부터 오후장까지 지속적인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고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전장에는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오후장에는 오히려 프로그램이 순매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세율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고 다른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다소 아쉬운 상승이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그건 것 같아요. 관세 유예를 90일 동안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협상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 관세에 대해서 큰 걱정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미국 증시가 어제 하루 만에 너무나 가파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 S&P 500은 100년 만에 세 번째로 강한 상승이라고 하던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미중 갈등에 따른 다시 한번 일부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다만 재료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협상으로 가는구나. 먼저 그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또 국내 시장은 반도체 품목별 관세가 적용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어떤 변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국내 시장은 반도체에는 어떤 품목별 관세율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어떤 변동이 또 새롭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이번에도 코스피가 마찬가지로 RSI 지표상의 30포인트가 깨졌을 때 그 시점에서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닥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수 자체가 과매도권에 접했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씩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면 완전히 바닥은 아니더라도 바닥권에서는 물량을 크게 확보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도 항상 과매도권에 접하게 된다면 이런 생각들을 한번 깊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이 구간에서 많은 물량들을 매집을 했었고 오늘은 사실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수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시장이 너무나 기술적으로 크게 반등이 나왔던 만큼 이제는 관세 유예에 대한 이슈보다는 오히려 미중 갈등 이슈가 더 부각이 될 수가 있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질 가능성도 있겠죠. 따라서 그런 부분을 저는 염두에 두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한 차례 더 눌리게 된다면 그 구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 생각과 다르게 V자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불타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전략이 중요한 것 같고요. 내가 매수했던 종목이 오르는지 또는 떨어지는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가 자금 관리를 잘하고 있다면 아무리 주가에 급락이 나온다고 해도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몰빵이 들어갔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2, 3%만 빠진다고 해도 버티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종목 선택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자금 관리를 세울 수가 있고 또 운영과 계획을 해 나갈 수가 있는지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늘 생각해 오시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도 중요하겠지만 나는 어떻게 자금을 운영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상승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저는 2차원지 관련주인 것 같아요. 다른 업종들도 많은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2차원지 관련주가 더 많은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추세를 봤을 때는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위치예요. 하지만 오늘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는 원인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쨌든 미국에서 관세 유예를 했다는 것은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그 기업들의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런데 자동차의 대미 수출 비중을 보면 약 49% 정도 되고 또 2차전지는 47%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유예, 그거는 자동차와 2차전지 관련주라 하여금 굉장히 좋은 이슈로 작용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오늘은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주, 이쪽이 다른 업종 대비 유난히 더 많은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가 됐던 간에 오랜만에 강한 상승이 나왔고 오늘은 굉장히 맑은 시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도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